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게 표정들이 이렇게 어두우세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제가 짧고 굵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머님들이 대체 오늘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일단 3월 모의평가가 그렇게 딱히 잘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이 한번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어를 놓고 본다면 이번 국어가 평가적으로 쉬웠대요, 어려웠대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평균이 91.87점이기 때문에 1등급 컷이 쉽다고 생각하고 91점이라는 점수, 87점이라는 점수는 원래 되게 어려운 시험입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의 모의고사가 80년대 초중반에 1등급 커트가 되는 게 관례처럼 돼 있어서 91점, 87점이 되게 쉬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을 애들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성적이 잘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야 너는 막 겨울방학 동안 엄마가 한 게 얼마고 들인 게 얼마고 노력한 게 얼마인데 이 점수밖에 안 나와. 그렇게 되면 또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위안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 같긴 한데 자기는 오늘 설명회 온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나 오늘 설명회 왜 왔다? 본인이 설명회를 왜 온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3월 모의평가를 왜 보는지도 모르고 볼 거랑 똑같을 거야. 아마 느낌이 그렇겠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혹시 당근 쪽을 좋아하십니까? 채찍 쪽을 좋아하십니까? 오늘 설명회에서 당근을 찾으러 왔다 혹은 채찍을 찾으러 왔다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자, 당근이 필요해서 왔다. 당근. 채찍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확실하시네요. 자, 오늘 그러면 채찍 위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첫 시험을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3모의평가를 잘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3모평을 잘 볼 자격을 갖춘 아이들은 한 1% 미만밖에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너무 가슴 아파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격 자체가 안 갖춰져 있어요. 그 자격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면 첫 번째 1번 문제 바로 나왔죠. 능숙한 독자, 능숙한 학생은 어떤 능력과 태도를 지니고 있을까? 시작부터 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 강의 시그니처가 국어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3월 모의평가를 잘 보려면 3모평을 잘 볼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태도 자체가 아주 엉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 설명해 들으시면 이해할 거고 오늘 이번에 있었던 문제점을 6월 모의평가 때는 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구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원래 하려고 했는데 바쁘다고 하니까. 자, 3월 학평을 망친 이유 지옥도 편입니다. 아프게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준비 부족이에요. 우리 아이 3월 모의평가 때 아침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7시쯤 일어나죠? 수능 당일날 7시에 일어날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를 나는 수능 나락 7시에 깨우겠다. 아무도 없죠. 근데 왜 3모평을 7시 안 깨우셨습니까? 3월 모의평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다 오실 정도로 중요한 시험이고 그게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뛸 정도로 중요한 시험인데 왜 수능처럼 준비 안 하셨냐고요. 수능 전에는 한 달 전부터 잠자고 일어나는 것까지 컨트롤합니다. 아이들 둘째, 셋째 키워보시면 잘 아시죠? 그렇죠? 11시 재워서 몇 시에 깨워요? 6시 전에 깨우죠. 항상 12시, 6시에 꼭 지키죠. 왜요? 사람의 두뇌는요. 일어나서 2시간 반쯤 지나야 머리가 돌아가요. 근데 7시에 깨우면 8시 40분 국어 1교시 시간은요. 당연히 아직 꿈속이에요. 사람의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7시에 깨워서 무슨 놈의 시험을 보게 한다는 겁니까? 평소에 2주 전부터 적어도 3주 전부터는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우리 아이가 국어 시험 문제집을 보고 있더라. 손 들어보세요. 시험 못 본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3모평을 잘 보려고 했으면 이것부터 했어야지. 이것부터 안 해놓고 3모평을 못 봤다고 거기서 네가 공부한 게 잘못됐다 하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능은요 아주 민감해서 그 순간의 작은 변수에 의해서 등급이 2개씩 달라집니다. 사실 1등급과 2등급은 같은 애들이에요. 좀 더 베리에이션을 넓게 주면 1, 3등급은 같은 애들이라고요. 근데 그 시험 당일날 컨디션 때문에 그래요. 제 학생 중에 경남에서 오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번에 의대를 갔는데 재수했어요. 현역 때 1등급을 받았는데요. 재수 때 2등급을 받는 게 수능이에요.
예, 뭐 시땡 인재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거기서 1년 내내 재수를 했는데 수능날 2등급을 받더라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준비가 얼마나 탄탄했는가. 자, 아침 6시쯤 일어나신 분들 일단 없을 텐데 7시에 우리 아이 아침밥을 차려줬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시험 잘 보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수능 당일날 아침밥 안 차려주실 겁니까? 시험 다 밥도 안 먹고 가서 시험 보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다짐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아침을 먹어야 되고 수능 당일날에는 이게 당이 있어야 문제를 풀잖아요. 무조건 차려주실걸요? 그것도 아마 식단도 한 달 전부터 맞출걸요? 절대 미역국은 아닌 걸로.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것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잘 보길 바라시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시험 전날 컨디션, 전날 밤에 뭘 먹었는지도 중요해요. 시험 당일날 배 아픈 아이들 있죠. 여학생 같은 생리통 있는 친구도 있죠. 조절해야죠. 사모병이 중요했으면. 약을 먹든, 그렇죠? 바이오리듬을 바꾸든.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사모병을 잘 보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리고 모의고사 대비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학원 다니다가 최근 아마 사모병 직전이니까 사모병 좀 늦어졌으니까 아마 내신 학원 다니다가 사모병 받겠죠? 모의고사가 수능이 장난입니까? 6월 모평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6월 모평 가지고 이제 9월 모평 가지고 원서 쓰고 대학 가는 거 결정돼야 될 텐데 그때도 막 시험 보시다가 중간에 갑자기 그냥 내일 정시나 좀 잘 보자, 모의평가나 잘 보자 그렇게 끝내실 겁니까?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준비하고 있어야죠. 차근차근. 매일매일 모의고사 풀고 해제하고 시간 타임 어택 해놓고 내가 잘하는 유형, 내가 못하는 유형 분리하고 나눌 수 있었어야 되는데 왜 그걸 하지도 않고 아이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냥 너가 1학년, 2학년 때까지 1등급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2학년 때 100점 받아도 3학년 때 80점 나오는 게 수능인데 그걸 탄탄히 쌓을 준비가 철저했던 애들만 이번에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네. 시험 대비. 시간 관리. 시험 당일날 우리 아이들 모의고사 풀기 직전에 뭐 했을까요? 8시 40분에 정확하게 국어 시험 시작하고요. 8시 35분에 예비 종이 칩니다. 그러면 OMR 카드 마킹하고 자기 이름 쓰고요. 2분간의 시간이 딱 남아요. 2분 동안 정적이 흐릅니다. 수능이라고 생각하면 이때 심장이 터져나가요. 2분 뒤면 이제 내 인생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가 뭐 했을까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뭐 했냐고. 아마 멍 때리고 있었을 거예요. 멍. 그죠?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심장박동 소리를 자기가 귀에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뭐라고 있어야 돼? 2분 동안 눈 감고 내가 오늘 국어 시험 볼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리스트업하고 있어야죠. 난 평소에 과학기술 질문을 많이 쓰니까 오늘 만나자마자 넘겨야 되겠다. 두 개가 헷갈리면 절대 30초 이상 끌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별표 치고 넘어가야 되겠다. 내가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어차피 시간을 써도 틀리는 거니까 문법은 깔끔하게 한 번에 시도하고 안 되면 나중에 별표 치고 넘어서 돌아야 되겠다. 문제풀이 순서는 뭘 해야 되겠다. 그러한 다짐들을 2분 동안 정신없이 돌리고 있으면 집중력이 만들어진다고요. 이것을 하냐 안 하냐가 등급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능은 한 번 밀려쓰고 한 번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보는 게 아니란데. 근데 그런 것을 잡는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번 3모 모의평가 때 가졌을까요? 안 가졌겠죠. 학원 다녔지만 제대로 3모평 대비를 아침 8시 40분에 풀어서 대비한 학원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놓고 뭔 참고 잘 보기 바라냐 이거지. 여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6모평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해 주셔도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과거는 지나갔어요. The past is in the past예요. 영어 강사인 줄. 그죠? 지나갔다고. 이제 앞으로 준비할 것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험 못 본 이유? 절대적 학습량 부족해요. 수능 석 달 남겨놓고 우리 아이들 학습량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시간 잘까요? 6시간 미만 잘걸요? 근데 우리 아이들 방학 때 얼마나 잤습니까? 방학 기간에 몇 시에 깨우셨어요? 보통 기상시간 8시, 9시였죠. 학원 갈 때 빼고, 그쵸? 근데 당연히 그럼 일일 수면 시간이나 공부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고 현재 우리 아이들이 당장 고쳐야 되는 거 보여주기식의 공부. 칭찬받기 위한 공부 이제 갖다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야, 너 그렇게 남들이 보여주기 위한 식 그냥 열심히 필기하고 깔끔해 이뻐요. 근데 결과 안 나오는 친구도 있죠. 아니면 공부하는 시간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공부인데 그거는 우리 아이들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보여줬을 때 칭찬해줬던 경험이 많아서 자기들을 모르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보여주기 말고 정확하게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를 구별하는 식의 공부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 마음가짐. 삼모평은 딱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기의 객관화시키는 것. 그 용도가 삼모평의 전부다. 그래서 능력과 동기 부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부족했고요. 스스로 합리화를 잘해요. 이번 시험 못 봤던 애들도 아마 합리화를 많이 할 거예요. 뭐 처음이니까. 그죠? 근데 그 합리화를 우리들은 해줄 수 있어도 자기들은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공부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번 모의평가 결과를 딱 놓고요. 그 대학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아니면 입결 보신 다음에요. 이 점수로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 자녀분과 한번 툭 까놓고 얘기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다 물어봐요.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이 여기야? 딱 물어봐요. 근데 여기에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알겠죠? 난 딱 좋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가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현실이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 이거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을 거야. 그러니까 대학 막연하게 삼모평 못 보면 수능날 망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삼모평 가지고 대학에 지원했을 때 실제로 붙는 대학이 어딘가를 눈앞에 놓고 보면 과를 놓고 보면 훨씬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모의평가 후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간단하게 얘기해볼까요? 첫째, 후회하면 안 됩니다. 이미 늦었었어요. 자책해도 안 됩니다. 이미 끝난 걸 어떡합니까? 오바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제 곧 내신 기간 맞죠? 오바할걸요? 아마 어저께 밤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는 있죠? 지금 웃는 거 이거 다 뭐가 있다니까? 오바예요. 수능은 그렇게 단기간에 템포를 올려서는 망하는 시험입니다. 42.19 마라톤을 100m처럼 달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부스팅업 해가지고 오늘 시험 망쳤으니까 복습해야 돼. 오늘 한 거 다 해야 되라는 명목으로 3시까지 했지만 아마 일주일쯤 지나면 다시 11시에 잘 거예요. 그런 오바하지 말라. 그냥 늘 가던 대로 가라 이거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아직 시간 많아요. 등급이라는 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도 확 오르기도 하고 확 떨어지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 것. 아시겠죠? 그리고 자만하지 말 것. 삼모평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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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이 제일 위험한 점수입니다. 유지될 거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고 난 되겠다. 이제 내신 준비해야지. 내신으로 전환해야지. 그러면 이대로 잘하고 있어. 좋아요.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는 재수생이 들어와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걸 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과목 정도는 잘 봤을 거예요. 그렇죠? 칭찬은 하되 다음 걸 염두하고 있어라. 미리 준비, 유비무환하여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 3월 모의평가 시험지 디테일 분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어차피 안 나와요. 3월 모의평가는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입니다. 그렇죠? 평가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미래 트렌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에 와서 내가 삼모평 때 나온 시험지 내용을 내가 수업 시간에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수능에는 안 나올 테니까.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삼모평 모의평가 시험지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어요. 네. 왜 갖고 와요? 지금 뭐라 갖고 옵니까? 인터넷 가면 다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왔다라는 거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일주일 동안 붙잡고 있어요. 약점 파악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막 이걸 이해하려고 경제지문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자, 편향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가 이번에 예를 들면 영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영어 몰빵이야. 영어 하게 되면요 수학 떨어질 거예요. 이게 고3은요 시속 게임이에요. 재수생은 시소가 아닙니다. 재수생은요 영어에 투자하면 영어가 올라가고 나머지 것도 유지가 돼요. 하지만 고3은 영어 투자하면 수학이 떨어지거나 국어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공부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역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공부량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학종도 써야 되고, 그죠? 그리고 모두 해야 내신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쏠림 공부를 하지 마라. 한 10에서 20% 정도만 투자를 꾸준히. 주식으로 치면 하루에 상한가 2번 쳐가지고, 그죠? 한 60, 70% 먹을 수 있지만 이거를 5%씩 열흘 동안 먹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확실히 그게 맞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지나친 변화, 대대적 이동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삼모평 망했다고 학원 싹 다 옮겨. 이번에 한티역 2번 출구 라인이었는데 3번 출구로 옮겨.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강사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히 대치동에 메인 학원 5개 학원에 있는 강사들은 레벨이 거의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물론 특출난 사람 한두 사람 있긴 있는데요. 왜 그러시죠? 자, 있는데 그렇게 옮긴다고 성적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있는 강사 믿고 따라가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청국도 편으로 가볼게요. 우리 아이가 삼모평을 망친 이유, 그래도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해주시면 힘이 붙을 거예요. 제가 지옥도랑 천국도를 둘 다 보여드린 이유는 천국도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지옥도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3월 모의평가를 못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의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난이도가 삼모평 난이도에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겨울방학 때 저희 같은 고3 강사들은 대부분 다 개념을 가르쳐요. 앞으로 1년 뒤에 시험을 어떻게 잘 볼까를 가르치기 때문에 겨울방학 무조건 기초 개념이에요. 기초 개념을 아주 어려운 기출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교재 컨텐츠는 굉장히 매우 쉽습니다. 고 1, 2레벨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3월 모의평가는 그 레벨보다 뛰어나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조건들이 악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못 보는 게 기본적으로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1, 2 때부터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는 애들이 잘 보는 수밖에 없었던 게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미 고3 레벨에 도달하는 애들만 잘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 계속 대치동에 전 지금 고1, 2반이 훨씬 잘 되거든요. 고1, 2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1학년, 2학년 때 등급이 나온 애들은 고3 때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그 아이들만 삼모평 잘 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본 건 당연하다. 괜찮다. 알겠죠? 공부한 난이도 차이가 고3 메인 강사들의 커리큘럼은 쉽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겨울방학 학습 방향에 불일치가 있어요. 겨울방학 내내 우리 아이들은 뭘 한 거냐면 기출 문제를 단편적으로 잘라서 풀었겠죠? 하지만 모의고사라는 건 80분짜리 풀이시험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45문제를 잘라서 시험을 보면요. 80분 안 걸려요. 시간이 남아요. 근데 이걸 한 방에 80분 동안 풀려고 그러면요. 한두 주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성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원래 한 달 전부터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6월 모의평가 때는 미리 준비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적어도 3주 전부터는 모의고사 중심의 공부로 가야 돼요. 실전 모의고사 풀어봐야 되고요. 이감, 한수 모의고사 갖다 풀어놓고 실전 시간 딱 재놓고 내가 뭘 넘겼어야 되나 뭘 넘기지 말았어야 되나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긴장감과 컨디션 자체가 수능 모의평가와 평상시는 다르거든요. 우리 아이들 굉장히 루즈해진 상태예요. 그냥 겉으로 긴장만 해. 중요한 시험인 건 알지만 실제로 내 몸이 그런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꼭 우리 아이들에게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실 분들은 요걸 참고하시고 넌 안 괜찮아 그럼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확실하죠? 좋아요. 마지막 한 페이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진짜 해야 될 일. 나 투두 리스트가 아니라 투두 리스트. 이런 거 사진 찍으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해드릴까 이렇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전반적인 시험 과정을 복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복기라는 게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풀 때 당시로 회귀하는 거. 이거 연습해야 돼요. 내가 아까 문제 풀 때 당시에 나 이 문제 왜 넘겼지? 우리 아이들 보통 오답 어떻게 하냐면 저 뒤에 가가지고 뭐만 해요? 정답지 보고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이거 끝나요. 그게 아니라 나 아까 문제 풀 때 당시에 2번과 4번 헷갈리는데 첫 번째 왜 헷갈렸지? 난 최종적으로 2번을 선택했는데 나는 왜 4번을 쌩 깠지? 이것까지. 4번도 명확하지 않았는데 내가 굳이 2번을 선택한 이유는 뭐야? 그러면 2번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국어 표현에 주목해야 됐을까? 그 국어 표현을 우리 엄쌤이나 다른 선생님에서 그 국어 표현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론을 배운 적이 있었나? 있었네. 근데 나는 왜 못 떠올렸지? 분명히 엄쌤은 그렇게 풀으셨을 텐데. 그럼 나도 다음에 풀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1년의 사고의 흐름이 적어도 한 문제당 5줄 정도는 쓸 수 있을 정도로 오답을 복기하고 있어야 돼요. 정답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풀 때 당시에 내가 왜 그걸 못 선택했는가. 여러분 비문학을 문학을 17문제 중에 10문제 틀렸어요. 그럼 우리 아이 문학을 잘하는 아이의 문학을 못하는 아이예요? 직관적으로 얘기해보세요. 17문제 중에 문학을 10개를 틀렸어. 문학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비문학의 시간을 다 써서 문학 풀 시간이 5분밖에 없었으면요. 그럼 이 아이는 문학을 못하는 거예요? 비문학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당장 비문학 틀렸다고 비문학 특강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비문학의 원인이 아니라 문법이나 언매나 화작이나
문학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객관화하라는 겁니다. 당장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삼모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육모평, 구모평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이 중요한 거니까 멀리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문제풀이 순서와 시간 관리 분배를 최적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순서를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너 뭐부터 풀었어? 그게 맞았을까? 어떻게 하면 그거를 제대로 너에게 최적이 뭘까라고 했고요. 제 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비문학 같은 경우를 먼저 풀려고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1, 2, 3번 신유형이라서 제가 작년 수능 때도 그랬거든요. 얘들아 수능 날 1, 2, 3번 먼저 풀면 안 돼. 그래요. 왜냐면 신유형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시작하자마자 풀었는데 어려워. 그럼 당황하겠죠. 그럼 그 순간 시험 망친 거예요. 걔는 바로 재수능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문제풀이 순서와 방법, 시간 관리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수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 자기가 가장 약한 점을 찾아야 돼요. 일단 고전이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 1학년, 2학년 때 고전시가 막 4주 특강, 뭐 고전시가 6주 특강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그건 1, 2학년 때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고3 때 삼모평 이후에 듣는 겁니다. 내가 고전시가가 약하다는 게 발견됐으면 비문학 중에 경제가 약하다는 게 발견됐으면 그때 4주 정도 경제를 몰아칠 수 있는 강의를 듣는 게 맞는 거지 1, 2학년 때 들어봐야 어차피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직 안 늦었으니까 자기가 가장 약한 파트 하나를 정확하게 찾은 다음에 그 녀석의 10에서 20% 정도만 시간을 더 투자해라. 그 정도면 됩니다. 여기 또 몰빵하라고 그랬다고 얼마나 자 인생 모든 걸 몰빵 고전 시간만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 떨어집니다. 고전 수학 떨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이거 별표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난도 문제를 풀 때 당시에 내 자신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과 마음 상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우리는 보통 고3은 감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촉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풀이 감을 기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문제를 풀 때 나 이 문제 풀 때 어려웠다는 그 막연한 그 기분. 근데 그 문제 실제로 틀렸으면 다음에도 그 문제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모평 때 이 문제 틀렸을 때 느꼈던 감정을 6모평 때 똑같이 느끼고 있다면 이 문제는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등급 컷은 80점대 중후반에 나올 테니까 1등급 컷은 그런 거 3, 4문제 버린다고 등급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평상시 느끼는 기분과 감정과 그 막막함, 답답함 그것을 체화시키는 것 그게 현역과 재수생들의 필수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저는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0분 만에 끝내드렸습니다. 좋으시죠? 제 강의 소개는 따로 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여름방학 때부터 대치동에서 유일하게 작년에도 그랬고 1+1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이간 모의고사와 한수 모의고사 컨텐츠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둘 다 해제 강의를 다 주고 수업도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해서 작년에 제 반이 마지막 막판에 엄청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간대를 옮겼어요. 여기 오전에 토요일날 오전에 쓰시는 분과 시간이 겹쳐서 대형 강의실 못 쓰게 돼가지고 근데 옮기는데 왜 막판에 7월달에 오셔가지고 8월달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점수 올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실 거면 빨리 오셔서 차근차근 배우시면 AS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나중에 커리큘럼은 궁금하신 점을 찾아보시고요. 나머지 설명에도 열심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컨텐츠 괜찮았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어강사 엄태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